상사랑 일하는 분들은요, 저는 절대 퇴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상사. 자, 이분들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단어 두 개는 직원들과 생각이네요. 워드클라우드를 보면서 여기도 이제 본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위에랑 다르죠. 일단 포션이 좀 다르고, 이분들은 본인 생각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디렉션이 언제나 클리어한 거야. 디렉션에 대해서 잘 전달해주고, 근데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면은 회장님으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정심제라고 자기 집 서재가 나옵니다. 언제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있을 때 언제나 배경이 뭐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개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근로자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일이고, 생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과 대화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야. 진짜 일은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면 내 생각이 다 물거품이 돼.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직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주기 위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한대요. 이건 진짜 전략적인 거죠. 시야가 넓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죠. 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본인은 행동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멍게랑 비슷합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도 안 해요. 본인이 아무것도 똑같이 안 해. 이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똑똑한 상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과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만 해, 그러면 성과 낼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획에 많은 시간을 쓴대요. 맞습니다. 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다 하셔야 돼. 내 상사가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일만 시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사가 생각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성과가 나요? 그럼 그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뭔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 보고서를 보고 상사가 질타를 받았을 때 왜 내가 혼난 거지? 왜 우리 부서 성과 인정 못 받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뭔가 해석하고 분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볼 수 없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상사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상사가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일은 부하 직원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상사는 올바른 방향만 제시해라. 올바른 기준만 줘라. 상사가 말한 대로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과 낼 수 있게만 해줘라. 그게 최고의 상사죠. 그래야 똑똑하고 게으른 상사는 보통은 부하 직원이 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운신의 폭을 주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주기 위해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의도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방치합니다. 냅둬요. 왜냐면 명확하게 기준이 좋기 때문에. 그 명확한 기준이 없이 방치하는 거는 이제 멍게죠. 그거는 멍게예요. 근데 똑개 상사는 언제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고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 전략을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합니다. 똑개 상사랑 일하는 분들은요, 저는 절대 퇴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하고 일하는 분들의 이 특징은요,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였죠. 그분이 언제나 나를 커버해주고 언제나 나를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개 상사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야. 레벨이 그렇지 않아. 이미 그거는 상관없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면 저는 그게 진짜 가스라이팅인가? 그거 난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어. 그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은 없는 거를 있다고 계속 세뇌하면서 반복적인 세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행위가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2단 사입이 이런 데서 하죠.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막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랑 진짜 이 사람이 훈련되는 거가 사실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결과물을 봐야 돼.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상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너무 그거는 생각 없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똑개인지 멍개인지 헷갈려요는 저는
저는 여기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상사는 똑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사가 말하는 대로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면 멍게일 수 있습니다. 그죠? 헷갈리면 아닌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똑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은 아닌데? 우리 상사는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비교해 봐야 돼. 물론 나밖에 없어. 부하 직원이 나밖에 없다라면은 여러분밖에 판단을 못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의 의견 들어봤더니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네? 그러면 내가 멍개인 거야. 내가 멍개고 상사가 똑개인 거야.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성장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방향에 맞게 제시한다면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느낀대요. 상사가 인정해주고 있대요. 그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업무가 있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나의 의견을 꼭 물어봐 준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똑개 상사의 특징이래요. 그럼 모든 똑개가 이러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똑개 상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똑개 상사와 함께 일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려면 내 주변에 우리 조직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똑개 상사와 일하다 보면은 상사와 일할 때 만족감이 가장 넘죠. 그래서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상사랑 일할 때 인정도가 제일 낮다고 느끼고요. 멍청하고 게으른 상사랑 일할 때 인정도가 그 다음 3.7점.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일단 4점대로 넘어가네요. 4.3, 4.7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개 상사와 일할 때에 일하는 방식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사의 말을 일단 시키는 대로 한다. 1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상사가 시켰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킨 것만 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뭘까? 거기에서 내가 직접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보완점과 발전점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똑개 상사는요 이미 방향성을 다 확신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같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내 나름의 의견이 생겨. 그걸 상사에게 얘기하면 상사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스로 피드백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제안도 없잖아요. 그러면 똑개 상사와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똑개 상사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똑개 직원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개가 되지 않으면 똑개 상사랑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똑개가 아니어도 똑 부하는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개 상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가 철저하게 기획과 전략과 방향성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일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똑개 상사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연륜이 있어서 그래요. 연륜이 있으니까 아니 어차피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자 이게 계속 정리가 안 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당연히 안 되지. 직원 케어는 그 다음이에요. 더 큰 성과를 내는 게 가장 강력한 직원 케어고 더 큰 성과를 내는 조직력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사실은 진짜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똑부랑은 일할 수 있지만 똑개랑은 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똑개 상사와 보조를 맞추고 똑개 상사와 일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고 그 상태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을 연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똑부 상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한 방에 똑개는 못 가요. 왜냐면 저건 연륜과 뭐랄까 지혜가 좀 필요해.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바로 똑개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똑부 상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똑부 상사랑만 일해도 엄청 축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힘들 수는 있어. 힘들 수는 있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밑에서 잘 성장하면 나도 똑개 상사와 일하게 됩니다. 정말이야. 맞아요. 똑개 상사한테는 보통 간택당합니다. 그러니까 똑개인 거야. 이게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게으르잖아. 똑개 상사는 게을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이거든. 일을 많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랑 일해야겠지. 그래야 지가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일을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순간 내가 그거 다 커버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습은 다 해. 무조건 하긴 해. 그잖아요. 결과물을 낸다고. 근데 아니 이거 일을 하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엉뚱하게 일하고 맨날 실수투성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뒷수습을 내가 하느라고 날 다 쓴다고. 앞단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뭐냐 방향성과 디렉션과 고스톱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수습하느라 날 샌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똑개 상사는 똑개 직원들하고 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똑개는 보통 똑개랑 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택하시고 여러분들 간택당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롤모델들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